127쪽 그녀이 127쪽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냐면 집합이랑 원소 사이의 관계만 했었거든. 그래서 뭐 집합 A는 이렇게 있고 A, B, C, D 이렇게 있고 C까지만 이렇게 있고 여기서 A가 A에 속한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썼었지? A는 A에 속한다. 뭐 B는 A에 속한다. C는 A에 속한다. 그리고 뭐 이제 D는 안 속하잖아. D는 없으니까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원소랑 집합 사이의 이제 포함 관계고 오늘 할 거는 뭐 할 거냐면 집합이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할 거야. 그러면 기호가 달라질 거거든. 우리 지금 아까 전까지는 이제 집합이랑 원소의 포함 관계 하면은 무조건 3개짜리 이렇게 생긴 걸로 할 건데 이제 집합이랑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 하면은 2개짜리로 나타낼 거야. 이거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2개짜리로 나타내지고 뭐 집합 A라는 게 있고 집합 B라는 게 있어. 그럼 이렇게 볼까? 집합 A가 그리고 집합 B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집합이랑 집합에 관해서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집합 A가 B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A가 B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거야. B 안에 A가 있다. 그래서 속한다라고 하면 이제 2개짜리. 그럼 뭐 속하지 않는다 하면은 반대로 집합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지난번처럼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 짝대기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집합 기호는 우리 무조건 2개짜리 그리고 원소랑 집합 기호는 3개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저 원소 있는 거 있지? 요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A 안에 원소니까 그냥 A, B, C 이렇게 썼었거든? 그럼 우리 이제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B 안에 A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B라는 집합을 이렇게 크게 그려.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모두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B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그림이 이제 요걸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 된다. 뭐 반대도 있겠지? 뭐 B가 A 안에 속한다. 그러면 이번에 A가 큰 범위고 그 안에 이제 B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합이랑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2개짜리고 그리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집합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부분집합 관계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긴 집합인데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A는 B에 속한다.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B가 더 큰 범위니까 B가 더 큰 범위 안에서 A가 들어간다 해서 A는 B의 부분집합. 그럼 반대로 요거는 이제 A 안에 B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부분집합이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집합이랑 집합 관계에서만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속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부분집합이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집합이라는 거 배웠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공집합은 A 안에 이렇게 속한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한 말. 자기 자신은 뭐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지. 부분집합이라는 게 같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공집합은 이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봐봐. 이거 그림은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C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C 안에 A가 있잖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이랑 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부분집합이라고 해주고,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도 나오거든. 이거는 그냥 말에서도 나오듯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뭐야? 안에 그냥 집합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무조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A가 원소가 1, 2, 3이 있어. 그러면 같으려면은 B도 무조건 1, 2, 3이 있는 이런 집합을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가 방금처럼 부분집합을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A가 B 안에 속하고 B가 A 안에 속한다. 그럼 이거는 뭐 B 안에 A가 있고 A 안에 B가 있는 거니까 A랑 B가 같다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같은 집합은 이거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안에 원소들 같게 만들어서 이제 뭐 미지수 구하고 그러는 문제들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게 이제 뭔지, 그 다음에 공집합은 이제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보면은, 하나 넘겨보면 뭐 진부분집합이랑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는데, 일단 진부분집합, 우리가 부분집합도 있고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도 있는데,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우리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A라고 있으면 A는 자기 자신이 속하잖아. 근데 그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줘. 그래서 A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예시를 들면은 요런 게 있어. A는 1, 2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A는 A 안에, 그러니까 A가 1, 2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A, 1, 2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 구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실제 구하시오라고 나오면은 이게 원소 하나하나 들어가지는 걸 다 적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어. 그럼 공집합을 제일 먼저 적어. 그 다음에 우리 원소가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각각 쓸 때 얘는 집합은 이렇게 괄호 써줘야 되지, 중괄호. 1이라는 집합도 부분 집합, 2라는 집합도 부분 집합,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도 부분 집합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부분 집합을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부분 집합이고, 그 중에서 만약에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요 중에서 뭐가 빠져야 돼? 자기 자신을 뺀 공집합, 원소 1인 거, 그 다음에 원소 2인 거. 이렇게 세 개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부분집합 구하는, 개수 구하는 거랑 막 실제 구하는 게 막 나올 거거든? 우리 숫자를 하나 문자로 해보자. A가 3개가 있어. A, B, C라는 게 있다 해보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실제 구하라고 하면은 다 구해줘야 되거든? 야, 근데 항상 공집합부터 먼저 적어. 안 까먹게. 공집합 적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인 걸 먼저 적는 거야. 원소가 하나짜리. A, B, 그 다음에 C. 하나짜리 적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 C. 이렇게 2개짜리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개짜리 적으면 돼. A, B, C.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제 지금 개수를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나와요. 8개. 그러니까 이 8개라는 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라 생각하면 되냐면, 원소 개수 3개지. 이 원소 개수 3개일 때 얘는 2의 세제곱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3이 원소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집합 개수 세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A가 1, 2, 3, 4 이렇게 4개 있어. 그럼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얘는 이제 2의 원소 4개잖아. 4제곱 해서 16개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2에다가 그 원소 개수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 딱 하나 제외하면 돼.
A였지? 아 지웠네? 자기 자신 A, B, C 하나 딱 지워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8개에서 그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되니까 7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를 좀 공식화하면은 A라는 부분집합이 A라는 집합이 뭐 A부터 B 뭐 C 해서 얘가 총 M개가 있어. M개.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2의 m제곱으로 그냥 들어가지면 돼. 2의 m제곱.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2의 m제곱에다가 자기 자신 하나 뺀다 해서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이랑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조건이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나오거든. 얘네 경우의 수랑 거의 똑같아. 우리 보면은 거기 있는 예시 그냥 그대로 적어보자. 우리 보면 A가 줄이자.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원소 중에서 반드시 뭐를 갖는, 내가 여기서 A 중에서 반드시 A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 실제로 구해줘도 금방 나오긴 하거든. A를 꼭 포함한다라는 거는 그냥 A 혼자 있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 A랑 뭐 다른 거 같이 있는 거 A, B 아니면 뭐 A, C 아니면 A, B, C 요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개수를 세면은 이거 4개 나오잖아. 이 4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 쓴다 했잖아. 얘는 2의 m제곱 에서 A를 갖는 거니까 A가 무조건 1개잖아. 이 1개를 그냥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에서 1개를 빼준 거. 그래서 2의 제곱이 요거랑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떤 몇 개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얘를 바꿔볼까? 특정 이렇게 해보자. A가 뭐 이렇게 m개가 있어. A 중에서 특정한 원소 n개를 갖는다 할까? n개를 갖는 부분집합이라고 나오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냥 2의 m제곱에서 그래서 n개 그냥 빼주면 돼. 여기서 n개를 뺀 요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A가 1개잖아. 이거 1개. 1개니까 전체 개수에서 1을 뺀 2의 제곱이어서 4개. 요런 식으로. 그럼 뭐 안 갖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말장난인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로 A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도, 그럼 A를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 세줘야 되잖아. 그러면 공집합, 그 다음에 B랑 C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거. 근데 얘도 세봐도 얘도 4개 아니야? 4개? 그럼 이 4개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의 세제곱에서 1을 뺀 거야. 그러니까 뭐 얘를 특정 원소를 n개를 가져도 n-n이고, 똑같은 말로 특정 원소 n개를 갖지 않는 이 말이 나와도 무조건 그냥 2의 n제곱에서 n개 빼준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냥 그거 제외한 나머지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해서 뭐 뒤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131쪽을 가볼까? 여기서 너희가 좀 헷갈려 하는 거는 이제 집합 기호랑 원소랑 이렇게 섞여 나올 때 7번 같은 문제가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우리 아까 전에 3개짜리는 무조건 원소랑 집합 관계라고 했고 2개짜리는 이제 집합이랑 집합 관계라 했고, 얘들 집합이면 웬만해서는 우리 중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집합이겠지? 그럼 우리 1번부터 보면은 공집합은 A에 속한다. 이거 지금 얘는 이제 뭐라고? 얘는 이제 원소랑 집합인데 공집합이
안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원소로. 얘 원소지? 그러니까 원소인 공집합이 A 안에 들어간다. 이건 맞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얘랑 얘가 이제 있으면 집합기호거든. 얘가 집합을 의미해. 집합 중에 이제 공집합인 집합이 있잖아. 여기 공집합인 원소를 집합으로 표시를 하고 A에 속한다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겠지? 집합 맞고. 그 다음에 얘들 이거 보면은 얘는 아까 전에 뭐라 했지? 얘는 무조건 원소여야 됐지? 그럼 이런 애가 들어가 있으려면 여기에 얘처럼 이런 게 있었어야 돼. A 안에 1이라는 이런 집합이 원소가 있었어야 됐는데 얘는 지금 잘못 들어갔지? 집합 기호고 1이라는 거는 얘는 요렇게 됐었어야 되겠지? 얘는 집합이야. 얘가 집합.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은 지금 똑같은 형태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 1이라는 거는 근데 요걸 의미해. 얘 통째로 된 거. 통째로 A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원소. 그럼 이거 의미하는 건 뭐야? 1이라는 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요 1이랑 요 2를 쓴 거야. 그래서 얘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얘도 맞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거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이제 포함 관계거든. A랑 B라는 집합이 나와 있고 A가 B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말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A 안에 지금 1이랑 A 더하기 2가 있잖아. 그럼 1이랑 A 더하기 2가 무조건 요 세 개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냐면 1. 그러니까 미지수인 게 요거랑 요거 있잖아.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경우 A제곱 더하기 2가 1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A값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게 문제가 문제에서 실수 A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은 A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차피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A는 0이잖아. 그래서 A가 0이라고 했을 때 A는 이제 뭐랑 뭐인 거야? 1이랑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랑 뭐가 되냐면 3, 0 넣으면 2, 0 넣으면 1이잖아. 그러면 1, 2가 B 안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얘는 맞게 구한 거다 해서 A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그냥 모든 원소가 들어가게끔 이제 맞춰가지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도 보면은 이번에는 A랑 B가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A랑 B가 같다라는 거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방금 한 것처럼 얘도 이제 경우 두 가지로 나누면 돼.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얘랑 같을 때 3은 어차피 고정이니까 마이너스 2랑 A제곱 마이너스 3A가 같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A제곱 플러스 2가 뭐 3이랑 같을 때 A제곱 플러스 2가 3이랑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2가 a제곱 마이너스 3a랑 같으면 애초에 a제곱 플러스 2랑 3이 같은 거잖아. a제곱 플러스 2랑 3이 같은 거고 그럼 밑에 거를 다른 걸로 잡아야 되겠지? a제곱 플러스 2랑 얘랑은 같을 수가 근데 없겠지? 얘랑 같아지면 이제 마이너스 2랑 3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때는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위에 것만 이제 잡아주면 되겠다. 잡아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고 그럼 여기서 a 값은 1이랑 2가 나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a 값도 구해야 되는데 a제곱은 그럼 여기서 1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의 a 값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와. 구하는 게 그냥 a 값 구하라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방금 얘랑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a를 찾아야 되거든? 지금 보면은 a는 1, a는 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a가 1이 된다. 이렇게 원소 같게끔 방정식만 세워주면 돼. 여기까지 이 정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이런 부분집합인데 이제 조건이 들어간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일단 A 중에서 5를 반드시 가져야 된대. 일단 5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3이랑 6은 같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이거 그냥 아까도 어떻게 한다 했어? 2에 개수가 지금 5개잖아. 5개 중에서 일단 5를 반드시 갖는다 했으니까 5를 없애줘. 그냥 5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그 다음에 3, 6을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3, 6 두 가지잖아. 얘도 그냥 2개 제외해주면 돼. 그럼 얘는 5에 두 가지지? 5에 2에 그럼 얘는 두 가지니까 얘는 총 4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만큼 빼주면 돼. 전체 개수에서. 내가 지금 표현하고 위에 그림 이거 해놨잖아. 그럼 여기서도 3이랑 6 제외하고 5도 제외하면 남는 게 4랑 7이야. 4랑 7이 들어가는 개수를 세준다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적어도 문제는 적어도는 우리 항상 그거야. 전체에서 반대말 빼주는 거야. 한 개가 홀수이다. 그럼 모두 짝수인 거 빼주면 되겠지? 전체 개수는 어떻게 돼? 전체 개수는 그냥 2의 5제곱이지. 거기서 빼기. 그래서 모두 짝수인 거. 그래서 짝수라는 거는 지금 위에서 보면은 4랑 6밖에 없거든? 그러면 뭐 4랑 6이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면 돼. 그럼 2에 4랑 6은 두 가지잖아. 요거.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 32 빼기 4여서 28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거 11번. 얘도 부분집합이랑 똑같거든? 지금 A는 2, 4라는 게 나와 있고 B는 12의 약수래. 12의 약수 우리 그냥 써줘야 되겠지? 1, 2, 3, 4, 6, 12지.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걸 확인하는 거야. 요거 X라는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X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이잖아. A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B 안에는 속하는 거잖아. 그러면 B 안에 속한다 라는 뜻이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X라는 집합은 B의 집합 중에서 집합 중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개수를 세주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B의 집합이라는 거는 1, 2, 3, 4, 6, 10이잖아.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2에 6개지. 6개 중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는 2랑 4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두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라 했으니까 2의 6제곱 빼기 해서 얘는 2의 4제곱 16개가 된다. 이렇게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풀 때 요거에 아마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을 거고 요거에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을 거거든. 그럼 요 x에 대한 집합 구하라고 하면은 2의 n제곱에서 m제곱 개수 빼주면 돼. 요렇게 구한다.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 136쪽까지 풀자.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기호로 보는 거거든. 얘는 집합 기호야. 그러면 A 안에 지금 2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를 원소로 쓸 거였으면 요게 맞는 거고 집합으로 쓸 거였으면 집합 기호 써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B라는 거는 요 1, 2, 3, 4, 5 다 포함하는 거거든. 어차피 A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1, 3, 5, 1, 3, 5가 어쨌든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요렇게 냈었어요. 바로 풀면 뒤에 3개로 세 개로 해야 돼. 맞아.